휴가철을 맞아 엽채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의 문화자산과 멋을 통해 실용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디자인이 선보일 전망입니다. 광주 지역 4대 종단이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휴식과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휴가지로 농촌 체험마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기획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34도를 넘기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휴가도 절정에 이르고 있지만 휴가철의 필수품,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남부엔 폭염이, 중부엔 폭우가 계속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이재원 기자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여름 휴가. 지글거리는 삼겹살과 함께 상추가 간절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에 빠질 수 없는 상추를 사기 위해 장보기에 나서보면 숨이 막혀오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일단 돈이 비싸가지고 그냥 먹으려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정도?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 팔리는 상추의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30%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에 고추와 오이, 브로콜리, 시금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인 엽채류를 중심으로 채소류 가격이 최고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여름 채소의 주산지인 강원도 등 고랭지 농업지역에서는 장맛비가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저장시설의 발달로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여름 과일이 휴가철 장바구니 부담을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산지에 폭우와 폭염 등으로 인해서 지금 산지 사정이 매우 안 좋고요. 필수적으로 휴가철과 맞물리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수요가 많아서 이상 고온과 기나긴 장마의 여파는 가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2달도 채 남지 않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처럼 채소값이 폭등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상승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6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 올랐습니다. 네, 올여름 피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광주 MBC는 여름 휴가 기획으로 오늘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휴가지나 이색적인 피서법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복잡한 관광지를 대신해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팜스테이, 농촌마을 체험을 추천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모습을 드러내는 한적한 시골 마을. 마을 바로 앞 맑은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더위는 저만치 달아납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깊지도 않아 가족끼리 오붓하게 물놀이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수영장보다 더 수월한 것 같고 더 자연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조용하고요. 어렸을 적 저희 시골 동네에 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물놀이 뒤끝에 흙이진 배. 도시 손님들을 위해 민박집 주인은 닭을 잡습니다. 풀어서 키운 닭에 능이버섯까지 곁들인 여느 피서지에서는 맛보기 힘든 귀한 음식입니다. 갖가지 밑반찬까지 아낌없이 내주는 인심은 시골 마을에서나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옛날에 먹어본 음식들이 새롭게 나오니까 입맛을 돋구고 감칠맛 나게 너무 좋습니다. 상추 같은 거, 이렇게 고추 같은 거, 양 가지고 왔을 때 서로 이제 따주고 깻잎 같은 거 서로 동네에서 주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주고 그래서 우리 동네가 인심이 좀 좋아요. 어둠이 내린 산골 마을에 모처럼 활기가 넘쳐납니다. 어른들은 모여 앉아 잔을 기울이는 동안 아이들은 마을 회관을 놀이터 삼아 추억을 쌓습니다. 이름난 곳일수록 번잡하고 바가지까지 쓰기 십상인 여름 휴가지.
잘 골라 찾아간 시골 마을에서는 많은 것을 느끼고 채워올 수 있습니다. 놀기에, 애들하고 놀기에 정말 적합한 것 같아요. 물도 그다지 너무 차지 않고 적당한 온도에서 애들이. 오지죠, 오지. 640고지. 춥습니다. 절대 오지 마세요. 여름에. 최근에는 전남의 산촌 마을이 전국에서 공기가 가장 깨끗하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정보는 웰빙 전남 홈페이지나 농어촌공사의 웰촌 포털, 산림청의 숲에온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런 피서지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피서객으로 붐볐던 해수욕장이 올해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영광의 한 해변을 찾은 차량이 바리케이드에 가로막혀 차머리를 돌립니다. 해변 입구가 막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피서객은 황당합니다. 아이고 불편하죠. 한낱 차그래 요리하죠. 참 먼 데서도 아주 요리 많이 와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깨끗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바리케이트 주변에는 이렇게 100m에 걸친 또 다른 울타리가 있어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혼란은 이 해변의 70%의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철문을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서객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자신의 소유물인 소나무도 파손시키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역은 바닷가고 소나무가 재산인데. 사정이 이러다 보니 주변 상인들만 애꿎게 피해를 입습니다. 가게 주인이 철문을 설치한 것으로 오해한 피서객들이 폭력까지 행사한다는 겁니다. 저 막아놨다고 못 나와요 밖으로 무서워서. 나 찔러버리면 어쩔 것이오. 땅 주인은 영광군에서 이 땅을 사지 않는 이상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변 개방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광군은 해변의 땅을 사기 위해선 관광특구로 지정돼 개발구역이 잡혀야 하지만 현재로선 수익성이 없어 땅 구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광지를 개발해서 누가 얼마나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축제하더라도 영광 읍내에서 끝까지 가려면 40분 걸려요. 땅 주인과 영광군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휴가철을 맞아 전남의 아름다운 해변을 찾은 외지인들이 좋지 않은 기억을 간직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 지역의 종교인들이 강도 높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원불교와 불교, 천주교와 개신교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종교도 기도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지만 같은 주장을 쓴 팻말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하물며 이미 대통령이 된 뒤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물러나는 게 마땅한데 정권이 불법에 힘입어 생겨난 것이라면 이를 합법적 정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냐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합법적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 한 사람의 소중한 투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버린 세계적 웃음거리를 어떻게 수용하라는 말인가? 이들은 국정원 해체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이 18대 대선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음해했다며 스스로 법을 어기고 국가기관임을 부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정원 시국선언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4대 종단 종교인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왜곡 폄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당수 사람들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현재까지 5.18 왜곡 폄훼 혐의로 검찰이 확인한 수사 대상은 고소 고발된 10명 가운데 구구 사이트인 일베 회원 5명과
채널A와 TV조선 등 종편 채널 출연자 4명 등 모두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17살의 청소년도 있었지만 국정원 직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광주시 의회가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5일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공문서 위조의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행자위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검사가 죄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무차별 욕설에 검사가 우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원 앵커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는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흉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사건에 출석한 증인을 보고는 마구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김 씨는 재판의 공판검사인 30살 김모 검사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김 씨의 욕설에 김 검사도 맞서서 욕설을 한 차례 했고 이후 교도소에 수감된 김 씨는 김 검사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소속 여검사가 고소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맡겼습니다. 11명의 인사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최근 김 검사의 욕설에 대해 죄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검사가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혐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에 우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김 검사에 대해 검찰은 그러나 욕설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검에 징계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흉기폭력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씨에 대해서는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한 달 뒤에 열립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디자인 작품, 지역의 문화자산과 멋을 산업화할 수 있는 작품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인 기자가 미리 소개하겠습니다. 맛있고 질 좋은 쌀은 광주와 전남이 자랑하는 명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소비자의 감성을 파고들 만한 디자인이 곁들여진다면 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박스 형태인 버스 정류장에 변화를 주고 쓰레기 봉투도 좀 더 예쁘게 만들면 문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이런 즐거운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지역의 자산과 멋을 디자인으로 개발해 상품성을 높이고 공공 영역에서도 다양한 디자인이 제안됩니다. 유니폼이 좀 있으면 서비스업도 더 이렇게 개발될 거고 광주 왔더니 좀 더 격이 있는 도시더라 라는 거 누구나 택신 타게 되니까요. 그래서 유니폼을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디자인 비엔날레가 미학적 측면을 강조했다면 올해는 실용성과 경제적 부가가치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런 전시 방향에 맞춰 20여 개 나라의 디자이너 339명과 12개 기업이 전시에 참가해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세계 현대 디자인의 전후를 포괄적으로 산업화 현장이라는 감각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일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류 스타 보아가 직접 만들고 부른 로고송이 인터넷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돼 인기몰이 중입니다. 디자인으로 서로 통하고 디자인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유쾌한 상상.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새로운 실험이 다음 달 6일부터 59일 동안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국제문화교류협의회와 광주미술협회, 광주문화원연합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광주시의 잘못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책임을 지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수영대회가 온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클린 디젤 자동차 핵심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 광주에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오늘 진곡산단에서 기공식을 갖고 클린 디젤 기반 시설 건립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클린 디젤 기반 시설은 디젤 기술 전문센터와 부품 성능 실험실, 각종 연구 장비 등을 갖추고 오는 2016년 완공될 예정인데 이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등 모두 1,871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오늘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제를 시작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주고 이전에 받은 벌점을 없애거나 마일리지처럼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고 싶은 운전자는 서약서를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은행 노조가 새 행장을 빨리 선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은행 노조는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후보자 공모 마감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면접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것은 이순우 우리금융회장의 인사 개입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습니다.